여러분은 쎄한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쎄하다는 것을 그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며 무의식 중에 느꼈던 신호들을 토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쎄한 느낌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다가 큰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 인간관계를 지켜줄 만났을 때 쎄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읽고 무시하거나 안 읽는 사람. 연락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읽지 않는 이들, 혹은 답변이 늦거나 오로지 자신이 편할 때 그제서야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연락을 요구하는 이는 더욱 멀리해야 한다.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인간들과의 교류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그들과 어울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결여된 행위이다. 상호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이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손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신뢰를 잃고 결국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매우 중요한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손해를 끼치게 된다. 타인과의 소통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시기에 답변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다. 이는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행동은 결국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불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이런 신호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어야 상처받지 않는다. 두 번째,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 과도한 솔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경계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쿨하다 여겨지는 병적인 상태에 빠졌거나 다른 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그들의 무분별한 말로 인해 발생하는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뒤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들과의 관계는 종종 불행을 초래한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솔직함은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과도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과한 솔직함은 타인의 감정을 해치고 사회적 긴장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은 공감 능력의 표현이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결론적으로 솔직함은 적절히 사용될 때 가치가 있으며 타인의 감정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독이 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솔직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갈등과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세 번째,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비이성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 머무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의 일부로 몰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성숙함의 징표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신뢰한다. 반면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간관계는 더욱 나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피하라. 그 쎄하다는 느낌을 결코 무시하지 마라. 네 번째,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서도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인의 비방을 즐기며 그로 인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메우려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은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며 비밀이라고 말한 것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면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들과의 친분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들과 깊이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손해만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이 타인에 대한 비방을 즐기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본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은 결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타인의 이야기를 즐기고 특히 험담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는 태도는 자제해야 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 아니다.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 친하다고 생각해 베푼 호의가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를 가능성이 높다. 감사하는 마음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세상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작은 보답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기본 매너이다. 타인의 호의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거리를 두고 깊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가까워질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호의는 상호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어야 한다. 호의를 베푸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반면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결국 손해를 가져온다. 이는 타인으로부터의 호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타인으로부터의 호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예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다. 여섯 번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대답은 잠깐의 관심으로 끝나고 곧 나도 그런 적 있어라며 자신의 경험으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성격은 나르시시스트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런 자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미리 피하고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잘라낼 수 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이들과의 깊은 우정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감과 이해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 내의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7번째, 남에게 피해주면서 당당하게 구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꼭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 행동에 대해 당당한 사람들을 마주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피해 입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기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거만함이나 공격성을 드러내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폭력적인 성향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감 부족과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를 주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거짓말, 왜곡, 책임 전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약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권력이나 위세를 이용하여 당당하게 행동한다. 피해를 주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들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피해는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8번째, 거짓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져다 준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말도 투명하고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의심하게 되며 그로 인한 의심은 관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높은 관계는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욱 깊고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과의 관계에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거짓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노력과 시간은 헤아릴 수 없이 클 수 있다. 또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교란시킬 수 있다.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생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든다. 신뢰의 결여는 상호작용에 있어 투명성의 부재를 의미한다. 투명성이 부족한 관계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오해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깊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거짓말이 배경이 된 의사소통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약화시키며 인간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습관화된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바르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는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거짓말을 피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화와 친밀감은 정직한 교류에서 비롯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는 거짓된 관계와는 다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정직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평생 가는 친구를 얻을 수가 있다. 결국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내 인간관계와 내 삶을 지키는 지혜로운 길이다. 만났을 때 세한 사람들의 특징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